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원 선거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4년간 전라북도 의회에서 활동할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과 함께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세 당의 후보를 모셨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각 당의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잘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전지방송 총국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좌석과 발언 순서에 따라서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수진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정의당의 오현숙 후보입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고 개별 질문, 공통 질문, 그리고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 주도권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과 공통 질문은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고요.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은 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뒤에 나머지 후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1대1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정해진 시간 동안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형식입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잘 보시면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KBS 뉴스 전북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이수진 후보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이수진입니다. 당당하고 준비된 일꾼 저 이수진은 정부 여당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질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서 경제적 도약과 성장을 위한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의 전문가로서 행정학 박사답게 눈 부릅뜨고 견제와 감시에 막중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차고 준비된 일꾼 저 이수진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뼛속부터 전북인답게 청년이 꿈을 키우고 어르신이 편안한 살맛나는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숨쉬고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정당 투표에서 기호 2번 국민의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힘이 전북을 발전시키는 힘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2번 국민의힘입니다. 감사합니다. 10초 남았는데 안 써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김슬지 후보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바꾸자는 변화와 혁신 요구에 힘입어 개방형 오디션에 도전해 1번으로 추천받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1번 김슬지입니다. 저는 부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늘 지역에서의 삶은 미래가 없고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거라는 불안함에 지역을 떠났었던 청년입니다. 그러다 저는 9년 전 부모님 건강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운영하던 10평의 찐빵집을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연간 20-30만 명이 방문하는 전북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바라본 전북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그리는 전라북도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돌아와 모이고 순환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입니다. 청년 창업 생태계와 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던 재계 정치는 익숙해지기 힘든 분야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현실과 지역의 현안을 마주하고 파고들수록 정치는 외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고 청년들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구체적 삶과 현장의 문제를 기본으로 삼았고 동료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 실행하며 수정하는 것을 중시해 왔습니다. 제가 그리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역시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오현숙 후보께서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일당 독점의 전북 정치를 견제하고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치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양당 정치가 강화되고 특히 전북은 일당이 독점하는 정치의 후진지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의 폐해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토호가 형성되고 공천 비리와 지방 정치의 부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에게 접근한 2명의 선거 브로커가 구속되고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 또한 낙후된 전북 정치의 현실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하는 전북에서 정치인들은 도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만나뵌 도민들은 같은 당, 도지사, 시장, 군수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북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말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 심리에 기대인 공약보다는 도민의 민생을 살리고 녹색 전환하는 정책으로 전북을 바꿔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기조연설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졌죠. 인사권이 독립됐고 정책 지원 인력도 들 수 있게 됐고 또 후원금 모금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일부 의원들의 비위와 자질 문제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비위와 비리를 차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당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김슬지 후보께서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지방의원의 비위와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통해 뇌물, 성범죄 등 7대 범죄를 구분하고 역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는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격 사유와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가다듬고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재는 윤리심판원 소집에 지역 주민이나 일반 당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채널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줘 현재보다 신속하고 시민적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의 시스템과 국민에 대한 반응성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일상적인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좋은 후보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에는 오현숙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의원들은 해마다 거듭되는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과 재량 사업비 리베이트 사건, 음주운전, 행정사무감사장의 욕설 사태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장치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어도 열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도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금지해야 합니다. 해외 연수를 안 다녀와도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300만 원 정도, 4년이면 한 의원당 1,200만 원 정도에 드는 외유성 해외 연수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의원이 잘못이 있을 경우 의원 징계 시 외부 인사로 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자문위 구성 시 시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강화와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으로 국회법 수준 이상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지방의원의 비리 차단 대책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수진 후보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의 최고의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당 내에서부터 도덕성의 검증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그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실력만이 인정받는 사회, 규칙을 지켜져야 되는 사회, 그것만이 그 선수가 만들어낸 표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방의원, 이 공직자에 이루어지는 이 공직자들도 그런 풍토 속에서 오로지 실력만이 인정받고 오로지 규칙만 준수하고 원칙을 중시한다면 그런 풍토가 유지되고 그들 스스로가 그런 걸 중요시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비리 근절은 그렇게 근절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의회 내에서도 그런 죄송합니다. 의회 내에서도 이해 충돌이라든지 그런 방지하는 법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윤리 투기 같은 거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들과 1대1로 토론하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깊이 있게 조명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가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면은 상대 후보들이 각각 4분씩 공약을 발표한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할 때는 되도록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인 이유와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더 원활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 정도 질문을 하고 1분 정도 답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신공격과 비방성 발언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오현숙 후보께서 먼저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의 핵심적인 문제는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동의 행태와 상관없이 국세청 신고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환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배제된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 자영업자, 저소득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 실현으로 농어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농도인 전북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시키고 농어민을 준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현재 농어민 기본소득 5만 원을 점차 확대하여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전북이 로컬푸드를 태생시킨 이름에 걸맞게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 보도는 로컬푸드가 품고 있는 소농, 고령농, 가족농 중심의 전북 농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GMO 농산물의 규제와 토종종자 육성, 친환경 공급급식을 확대하여 농어민을 살리고 농도인 전북의 이상을 높이겠습니다. 미래 상용차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5%를 생산하고 있고 전북 제조업의 20%를 차지합니다. 상용차란 중대형 버스와 대형 트럭입니다.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상용차의 협력업체와 1인 기업을 합치면 400여 개가 됩니다. 상용차의 위기는 전북 지역 일자리의 위기입니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 취업자는 2013년 26,186명에서 2021년 1만 9천 명으로 7,186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도 좋지만 전북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용차 산업의 미래 정책의 수립과 고용유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중대형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재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를 정례화시키겠습니다. 전북의 출연기관인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감당하는 상용차 관련 문제를 경남의 경우처럼 국가연구소로 만드는 것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오현숙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수진 후보께서 4분 동안 오현숙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후보님 그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농민소득 5만 원, 지금 현재 5만 원인 것을 30만 원으로 확대했을 때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실 것인지하고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기간 4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서도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지역 은행 설립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민의 수당을 지급해서 지역 화폐로 하면 지역 경제가 또 선순환하는 효과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그 4년까지 순차적으로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네. 네. 지금은 연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다른 질문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 지원 조례에 관한 걸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네네. 네. 거기 그 특수 고용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수 고용직에 50%를 지원하는 재원도 혹시 계산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원은 저는 정확한 재원은 아직 추계를 안 해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업만 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다 전북 도민입니다. 그래서 재원 추계는 그런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만큼 노동자에게도 지원을 한다면 예산은 마련되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후보님 그 기업이 잘 되면 기업에 따른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직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고용보험을 네. 가입하지 않는 네, 가입되지 고용보험이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네. 근로자들이나 그 계약직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겁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이 더 이를테면 혜택을 받는 경우이고요. 열악한 자영업자나 다른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지금 고용보험 제도가 실행되고 있어서 전북에서 일하는 자영업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1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열악한 계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좀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제도가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요. 고용보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은 4대 보험이 법으로 강제돼서 고용보험료를 내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고용보험료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특수 고용직이 어떠한 직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수 고용직이라고 하면 네. 그 학습지, 네. 그러니까 그 화물차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말씀하시는 네네. 프리랜서도 거기 해당되는 겁니까?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그 다른 직장이 딱 정해지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네네네. 예, 이동하는 저기 노동자일 것 거기에는 같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예?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네. 시간이 다 경과해서요. 다음 기회에 또 질문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슬지 후보께서 정책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현숙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이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 또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연 재해로부터 오는 불안함과 피해로
정신적 고통도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 문제로 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일 직불제와 농민 수당의 경우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어민에게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급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논리가 아직도 논란 중에 있고 자칫 제도 간 상충이 좀 생기거나 중복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소득 직접 지원 제도 관계를 정립하면서 정책 효과성과 소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업인 수당의 지급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의 경우는 지금 전북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북에서만 조례를 제정해서 농업인 기본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뭐 청도군이나 경북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들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민 기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최저임금 제도에 의해서 기본적인 월급을 정해서 이를테면 보장받고 있는 제도로 노동자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식량의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러한 수당조차를 받고 있지 않아서 저는 농민들이 준공무화,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와 식량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에서 이를테면 밀 같은 걸 수출을 안 해서 지금 슈퍼에서 이렇게 규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우리나라의 자급 자족률도 높이고 그래서 이 농민들을 준공무원화 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월 30만 원이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농민들을 위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문제는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 어디나 이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 단순한 조금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큰 틀에서 농민 수당으로 농민이 제대로 농사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가까이서 지켜본 농가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저희가 좀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네, 좋은 정책 펼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수진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7대 공약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전체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죠. 30년이 더 지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7번 바뀌어도 공정률이 지금 50%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를 계기로 해서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게 가장 큰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새만금 안에 공항, 철도, 항만 등 산업 입지를 갖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북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 금융센터를 설립하고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농협 중앙회를 전북 이전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력 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노력하겠습니다. 수소 특화 국가 산업단지 및 그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동서 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하겠습니다. 전주 김천 간 동서 횡단 철도 및 전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또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동북권 관광벨트 구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새만금 메가시티는 예산이 한 7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질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한 13개 사업 정도 분야로 나눠져 있는 사업으로서 그 안에 데이터 센터까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새만금 메가시티는 군산, 부안, 김제를 합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전북 이외의 도시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진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김슬지 후보께서 4분 동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후보님의 공약 질문에 대해서 서치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공보물의 공약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대표하는 좀 비례대표로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당연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 플랫폼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혹시 괜찮다면 네. 관광산업 활성화는 어떻게 네. 그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네. 좀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니스는 웰빙보다 조금 더 사회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라서요.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거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개념보다 정신적인 개념에 더 나아가 사회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웰빙이나 편안하고 좀 행복하다는 개념이 우리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공동체 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자 산업이 더 스마트 종자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 종자를 더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또 농식품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종자 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위한 용역을 지금 21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김제의 공영 부지 관련해서 또 계획적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스마트 종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50억 원, 여기에는 국비가 50%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안에서 첨단 온실을 구축하고 입주 기업별로 스마트 육종을 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그걸 더 잘 웰니스 개념으로 우리 이제 개인적인 건강이라든지 신체적이고 또 물리적인 그런 행복감을 더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웰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개인적인 공약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공약은 사실은 지난 경선을
저희 그 당내 경선했을 때 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 됐을 때는 그동안의 전주 발전이 워낙 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한 정책을 몰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더 잘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것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 경선 때 했던 제 공약이 있었습니다. 종합 쇼핑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해서 우리들이 쇼핑을 젊은 친구들은 대전이라든지 광주로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계획을 더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마트에 의무 휴업을 또 폐지할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현숙 후보께서 이수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전북의 단골 메뉴이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새만금이 1년에 1조가 투여돼도 전북 도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전북에서 많은 지지로 대통령을 이제 이제 되게 만들었지만 전북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 17%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진 후보님께서 국민의힘의 전북을 향한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건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김슬지 후보님께서 우리 이수진 후보님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저도 이거 한 페이지짜리로 공약을 이제 이 공보물을 책자구형 공보물을 냈었는데 아니 여기에는 진짜 도민들을 향한 공약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진짜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했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당내 경선에서 공약을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건 이제 2010년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대형마트에 대해서 심야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의무 휴업일 이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북에서만 대형마트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이라는 돈은 전주시 한 해 예산과 거의 맞먹습니다. 이 정도로 대형마트의 폐해가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은 또 여기에 복합 쇼핑몰 유치를 또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달에 2번 대기업이 2번 쉰다고 해서 좀 엄살을 부리는 거고 대기업이 모든 걸 다 가지겠다는 지금 이런 욕심 어린 이렇게 생각인데요. 우리 후보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골목 상권의 도민들을 생각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보물에 대한 거는 제 전략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에 입각한 제가 혁신과 상식에 부합하는 연대로 경제적 도약과 성장을 꼭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전북에 향한 7대 공약이 바로 제가 추진해야 될, 제가 도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추진해야 될 공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공약을 따로 두지 않고 그 공약을 더 앞서서 그 공약을 위해서 제가 의정활동 펼치겠다는 네.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공약 발표 마지막 순서로 김슬지 후보께서 공약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현재 전북은 수많은 인재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축을 막아내지 못해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생산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 쇠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3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매년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만족도에 따라 예산과 대상제 확대를 기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거나 가감하게 통폐합하고 예산은 빈틈없이 정책 만족도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청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전북 청년 포럼을 통해 제시된 정책에 예산 편성을 더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하여 단계별 성장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들로부터 발굴된 향토기업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 금융 이자 절감 등의 후속 관리를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북은 자원이 풍부한 기회의 땅입니다. 저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찐빵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간, 젊은 감각을 결합해 10평의 찐빵집을 200평 규모로 성장시켜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전북의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의 감자밭을 운영하는 청년 기업가도 지역 감자를 이용하여 200원 매출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는 지방과 농촌을 피하게 되는 인식에 대한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주거비와 지역과 세대에 맞는 교통이동 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전북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는 생활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세 지원과 전세비 무이자 대출 제도, 시군을 넘는 출퇴근에 임시 주거 공간 대여를 통해 주거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직거걱정, 더불어민주당이 꼭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의 지역 특성상 농촌에서 교통수단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져야 전북에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전북형 쏘카 도입 및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을 통해 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초 남았는데 안 써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슬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오현수 후보께서 먼저 4분의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슬지 후보님은 성공한 청년 사업가세요. 그래서 이제 살아온 이력의 중심으로 청년 이를테면 정책을 많이 내신 것 같은데요. 좀 참신한 것도 있고 후보님이 여지껏 그 지역 농업 농산물을 이용해서 찐빵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이렇게 되셨는데 청년들이 전북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청년들이 전북에 있지 못하고 외부로 가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이 말씀하신 이 정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얼만큼의 청년들이 전북에서 이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김슬지 후보님께 질문을 할게요. 전북 지역의 청년 일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촌 교통수단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나름 기분이 좋았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교통수단이 버스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노선도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교통 수단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버스를 통해 가지고 교통을 이렇게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1인이 타고 다니는 뭐 자전거 형식의 그렇게 교통수단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는 청년들이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그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나 문화, 복지,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청년들이 보다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함을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좀 전북에서 내가 새롭게 도전해서 이거에 통한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심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제가 전북일보 기사 중에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봤었는데 유출 문제가 1위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주택 순으로 통계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처럼 좀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그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청년들은 좀 가족과 독립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 지역을 떠나는 걸 택합니다. 또 하나는 이 주택, 그게 떠났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 그리고 여기 전북에서 사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또한 좀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와 더불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전북의 일자리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도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일단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좀 지키고 당장 돌아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시급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좀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수진 후보께서 김슬지 후보에게 4분 동안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김슬지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이시라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만족도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만족도 조사인지 제가 잘 듣질 못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요. 네. 그 전북일보의 기자를 통해서 전북의 청년들이 유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를 네.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네. 유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기사를 보셨다는. 네네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네. 첫 번째 유출하는 이유가 하나는 직업, 그리고 그쵸. 2위가 가족, 3위가 주택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와 있는 통계를 그 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그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후보님의 정책은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청년들의 정책 중에 양질의 일자리, 지금 여러 정치하시는 선배님들께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식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면 후보님이 네.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지역에서 전북에서 청년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하는 사례들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네. 그 3대 공약 중에 두 번째가 이 청년 창업가, 기업가들을 육성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아까 그 두 번째가 주거와 교통 문제 수단이 기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후보님 된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뭘 하겠다. 예를 들면은 청년들을 위한 뭐 인턴 제도를 도입하겠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뭐 기업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든지 아니면 청년과 기업가에서 기업가 뭐 학교하고 무슨 연합
잘못된 그런 제도나 뭐 그런 모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구체적인 저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물어봤던 앞으로 추진 계획을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김슬기 후보님 지금 그 청년 수당을 전북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계획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도 이 청년 수당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실질적인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월 30만 30만 원 원입니다. 지급하고 있고 네. 1년인데 네네. 여기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 후보님이 이제 그 도에 들어가시면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고 또 그게 잘 돼야만 또 정치할 수 있는 사람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인 분야가 요즘은 전문가들이 정치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보단 어느 분야의 정치가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정치를 도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신뢰를 주기 때문에 도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도 힘을 합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그 후보님 생각은 아까 대형마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후보님 말씀하신 건 아닌데 아니 종합 쇼핑몰 들어임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어떤 정책은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네, 네. 어떤 리스크가 더 큰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별 질문 순서거든요. 각 당의 후보들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이수진 후보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은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적극적인 선거 전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찾기 힘들다 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전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 혁신과 연대로 경제적 도약과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으로서 정부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가장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또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전북은 같은 호남이지만 광주, 전남에 밀려서 그곳에마저 밀려서 홀대되는 경우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전북 도당은 우리 또 지금 현재 정우천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진정성 있게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전북 동행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북의 현안이나 예산을 또 가져오고 하고 또 2030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더 젊은 목소리도 기울이고 또 기존에 있던 당원들과 함께해서 네. 이 지역 내에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슬지 후보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와 불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단체장이 아주 많았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같은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단체장의 비리와 불법을 차단하기 어렵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죠.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집행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1분 동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행정과 의회 모두 민주당이 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북에서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지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의 건강한 경쟁 구도가 어려운 전북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정부가 공약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또 때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세부 진행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의 특성상 도민 여러분이 보기에 좀 다소 답답하고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긴급한 예를 들면 지방 소멸 대책, 청년 세대 지원,
사회 안정망 확충 등의 주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해 제안함으로써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의당의 오연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전국 최고 지지율을 획득해서 전북의 제1야당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의 정체성 정립과 지지율 회복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분 동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총선 이후 국민들의 지지가 많이 빠져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정당 위기에 대한 물음을 많이 하고 어떻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2002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을 시작으로 전북의 정치에 진보정당의 역할을 당당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현재는 각 지역에 한두 명의 지방의원이 여전히 지역 의제를 가지고 진보정당다운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으로 정치에 전달되지 못하는 소수의 의견과 전북의 기득권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의당이 예전엔 노동 의제가 가장 중심축이었다면 지금은 노동과 불평등,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전북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심리에 기단 토목공사 중심의 도민을 현혹시키는 공약보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정책과 공공성을 강화해서 도민의 민생을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각 후보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반드시 2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슬지 후보가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이수진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님의 그 정보를 위해서 제가 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보님의 정견 발표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후보님께서는 전북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 전북 청년들을 위해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담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어느 당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표를 의식한 청년을 쓴 이유가 표를 의식한 거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그 당원분은 청년을 내세우는 게 표를 의식한 것 뿐이고 본인은 이렇게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을 위한다기보다 청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청년을 잘못 들으면은 청년이 필요해서만 모시는 느낌 그런 게 아니고 청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버리고 여기에 나온 이유도 제가 솔선수범으로 이 지방선거에서 내가 이런 PPAT라는 어떻게 궁여지책으로서의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어떻게 방안이지 않습니까? 공직자 기초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나도 어떻게 보면 이 당내에서는 나이가 든 정치인이지만 나도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시험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SNS 소통도 자주 하고 또 커뮤니티나 모임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가면서 청년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제 바람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두 후보님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현실 속에서 이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고 저는 이제 용기 있게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반면 청년들이 이 정치를 도전하는 게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 또한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량이 있고 정치가 장난이냐 이렇게도 쓴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후보님들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이 4년 이후에 청년들이 정치 참여에 있어서 어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지 그 부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5월 22일자 KBS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전북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20대, 30대 청년 후보가 모두 2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년들이 30대까지 해서 한 4명 정도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 선거구에 있는 후보인데요. 그 후보가 2018년에서 2022년 민주당 정권 동안에 말과 다른 행보에 실망해서 정권 교체에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퇴사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저희 당 후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전북의 정치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후보만 있다면, 이런 청년들만 있다면 우리가 오십시오, 오십시오, 제발 후보가 없으니까 제발 오십시오 이런 분위기의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준 후보들이라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선배로서의 어떤 지원이라도 이렇게 유세도 해야 되고 이렇게 네.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들을 다 알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저는 다음 적극적으로 후보님의 답변 죄송합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듣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시간이 네, 없어서. 저희 정의당도 13명 중에 후보 중에 한 분이 익산 비례로 여성 청년이 출마를 했어요. 그 청년을 보면서 이제 열악하잖아요. 여기 다른 정당보다는 열악한데 이 청년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 선거 주시죠. 비용도 필요하고.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이번에는 오현수 후보께서 5분의 시간을 가지고 자유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수진 후보님께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해서요. 다른 질문을 하고 두 분께는 똑같은 주제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다고 하셨고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를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공약대로 대형마트를 현지 법인화 시킨다면은 지금 비정규직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54%가 넘어가고 있고 이제 현지 법인화가 된다면 정규직화도 좀 증가하고 그리고 매출금 등의 지역 현금이 현지 은행에 순환되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역할을 좀 하게 될 건데요. 이수진 후보님께 좀 묻겠어요. 지금 광주광역시나 대구, 대전, 수원, 울산 등이 좀 현지 법인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전북에 들어오면서 현지 법인화를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지 30초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님이 아까 제 공보물을 화면상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공보물이 오면 선거 전까지 안 뜯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하는데 홍보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저는 이것도 경선 과정에서 제 당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또 전북 도민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김슬지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을 추진하게 보면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 쇼핑몰 유치는 그런 경제를 살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현지 가장 법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지 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이 우리 의원들이 몫이고 우리 정치인들의 몫이고 네, 또 그 알겠습니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네. 설득을 해서 네, 그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도록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질문을 김슬지 후보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예, 이수진 후보님께서 답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새만금 신공항이 개발 사업 기본 계획안 열람 공고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공항이 운영이 적자일 것이 분명한데도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멀다고 지역에 공항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도민들은 요구하고 있고요.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동력을 공항 신설에서 찾으려는 정치적 계산까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대의 그 중형 여객기도 비행기 값이 최소 1,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청주와 무안 국제공항도 국제선은 일본과 중국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기편이 없습니다. 베트남의 다낭이나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는 모두 8차례 전세기가 전부였습니다. 필요에 따른 국제선이 없고 이용객의 수요에 맞지 않아 적자가 불보듯해서요. 조금 지나면 전북 재정에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찬성을 하더라도 이후에 이를테면 이런 적자 상황이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지를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공항 적자가 불보듯이 분명한 신공항에 대한 적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새만금 공항의 사업성 부분이 좀 그거는 오래된 질문이긴 한데 현재 국내 항공 수요로 사업성을 계산하는 것은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과 국가 발전의 거시적 비전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할 새만금 산업단지와 물류항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 항공 정비 산업과의 연계성 등 운송 중심의 공항이 아닌 공항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육성 차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수진 후보님 답변해 주세요. 네, 그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는 그런 적자 얘기를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철도 공항 항만을 완성을 해야만 또 관광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국가 사업으로서 대통령 정리해 직속으로 특위가 설치가 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 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조정이나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수진 후보께서 5분 동안 자유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토론 시간입니까? 저는 아까 제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오영숙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종합 쇼핑몰에 관련된 거 그거를 한 달에 2번 쉰다고 해서 그게 한 달에 2달밖에 쉬지 대형마트 말씀하셨죠.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는데 그거를 왜 그것마저도 폐지하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2번 쉰다고 해서 골목 상권이 지금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들에게 이로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목 상권도 그다음 대형 마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이틀 쉬면 우리 골목 상권은 올 텐데 왜 저렇게 하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주고 또 대형마트를 또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이틀 쉬지 않으면 거기에 또 필요한 또 알바를 더 구할 수 있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또
그들하고 또 이 골목 상권들과 상가들 간의 또 교류도 더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합 쇼핑몰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하나가 바로 일자리하고 경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 쇼핑몰 대기업이 기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이익을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는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도 잘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꼭 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가벼운 질문인데요. 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크게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슬지 후보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적으로 크게보다는 생활형이다 보니까요. 제가 주위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농촌의 문제가 인구 감소, 청년들의 세대가 없다 보니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경제적인 상황도 열악하고 복지나 문화도 열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익산, 전주, 군산 이런 쪽에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농촌의 지역에서 봤을 때 거기는 시거든요. 그래도 문화를 좀 누릴 수 있는 곳이라. 근데 그곳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청년들의 세대가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북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유출이 있는 부분들이 좀 제일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연수 후보님께 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약 중에도 초고령 사회 전북에 대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공약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 정책 한 가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는 전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센터에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을 이 사회복지 예산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의 마련과 국가에서 사회복지 이런 보조금은 지역으로 바로 교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농촌 농업 위주의 농업 위주가 저희 또 동력이잖아요. 전라북도에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네,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빨리 다른 지역은 아직 초고령 사회가 안 된 지역이 많은데 저희 전라북도는 네. 2019년에 됐다는 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각 당이 청년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었죠. 청년들이 직접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도 도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당은 어떤 지원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연수 후보께서 먼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직업으로 정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20대 장관이 나오고 30대 총리가 나오는 것은 정치인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치인을 키워내는 제도 시스템이 거의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청년들을 데려다 쓰고 버리는 방식에서 체계적인 정치 교육과
청년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정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양당 구조에서는 다양한 정치의 논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바꿔서 2명이 아니라 4명에서 5명을 뽑는다면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3인 선거구면 3인, 2인 선거구엔 2인을 공천하는 행위들을 막아야만 청년들이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수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다른 질문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후보 중에 후보 중에 한 명이 그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거기에 실망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선 때부터 도왔던 청년이 지금 이번에 입후보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그때 나타나는 청년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서의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국민의힘 전북 도당의 경우에는 입당한 청년들을 전화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갑자기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어디저기 만나자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5명, 그다음 10명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확대돼서 지금 후보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네. 것처럼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김슬지 후보께서 1분 동안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맞아서 중앙당 의결사항으로 청년 30% 공천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일정하게 강제하기 위해 지역위원회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명시했고요. 제가 추천받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청년, 여성, 장애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우선 추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의 정치 진입이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는 중앙당과 도당에서 청년 정치 활성화를 더욱 분명하게 천명하고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굴과 교육, 진입의 주체는 지역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결국 지역적 기반의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당의 제도와 활동을 도입하는 한편 청년들 역시 자신이 바꿔낼 구체적 삶의 현장, 지역에 고민하여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수진 후보께서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전주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신호탄으로 전북 대전환의 계기를 삼겠습니다. 당당하고 준비된 일꾼 저 이수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정에 입각한 혁신과 상식에 부합한 연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경제적 도약과 성장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표 선수답게 민주당 독점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전북은 새롭게, 도민은 힘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전북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 힘입니다. 네, 다음에는 김슬지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북은 자원이 풍부한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전북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떠나가는 청년들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전북의 미래와 기회를 찾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을 떠나지 않고 전북에 다시 돌아와 전북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이곳에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의 도민들로 인하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생기는 전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저처럼 지역을 떠났던 도민들로 다시 돌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의 변화를 꿈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농업과 농촌, 주민과 청년들을 대변했듯이 이제는 전북에서 전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대변하고 경쟁력 있는 전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전북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현숙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걸맞는 녹색 전환의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경쟁으로 토목건설, 개발 논리만 가득 찬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의 민생을 정의당이 챙겨내겠습니다. 기업하기만 좋은 전북보다는 일하는 노동자와 서민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도인 전북이 대농 중심이 아닌 소농도 농사짓고 먹고 살만하고 도민들의 식량 자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상용차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새만금을 해수유통 확대와 해양 생태 관광 중심지로 만들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이 전북도민의 민생을 챙기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북 정치에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일당 독점으로 나타나는 낙후된 전북의 정치에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호 3번 정의당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원 선거 후보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각 당의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을 선택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KBS 뉴스 전북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밤 11시부터 완주 군수 후보 토론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원 선거 후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후보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